행복하게 살기. 행복해질 용기. 착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고 나온다. 사람의 마음씨나 행동이 사회 규범이나 도덕의 어긋남 없이 옳고 바르다는 말은 아이들이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만일 다 큰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존재감 없는 사람, 어수룩한 사람, 딱히 특징이 없는 사람, 손해보며 사는 사람, 순종적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착하다라는 평가는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착한 가격, 착한 여행, 착한 밥상, 심지어 착한 몸매까지 어디에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수많은 말과 글에 사용되기도 한다. 사람이 착해 라고 말하는 경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피해 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 부탁을 잘 들어줄 것 같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경우에 사람이 착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 특히 착한 아이 컴플렉스나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은 어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기대에 어긋날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아 겉으로 보기에 바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는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신의 내면의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게 되고 자기 자신만의 좋고 싫음의 판단 기준조차 세울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은 주변의 사람들과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만일 받기만 한다면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게 되므로 잘 살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남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면서 살아야 행복해진다. 타인에게 또는 사회에 무언가를 해주는 것만이 공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타인과 사회에 대한 공헌이 되는 것이다. 마치 나의 아이가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처럼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경험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일본의 심리학자 기시미 이치로는 아들러 심리학을 만나라고 권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열등감을 느끼고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면서 발전을 이뤄나간다고 주장하는 아들러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 하고 언제나 타인의 인정을 원하는 삶은 자신이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이때 필요한 것은 착한 사람보다는 미움받을 용기와 평범해질 용기이며 이는 행복해질 용기이기도 하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용기가 필요하다. 살아있다면 병은 선물.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이나 생각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주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 탄생된다. 진주조개가 잠깐 입을 벌리고 먹이를 찾는 동안 아주 작은 모래알이 조갯살로 파고들어 부드러운 조갯살을 찢게 된다. 이때 조개는 자기 몸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인 이물질을 감싸기 위해 수없이 자신의 고통의 눈물인 분비물로 모래알을 싸고 돈다.
이렇게 해서 빛나는 진주 한 알이 탄생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조개가 진주를 품지는 않듯이 고통이나 아픔으로 좌절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삶의 고통과 시련을 통해 빛나는 삶을 만들어가는 진주 같은 사람도 있다. 인간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병이란 사랑 없는 생활 방식이 오랜 시간 겹겹이 쌓인 결과로 일어난다는데 나는 예전이라면 이미 고려장이라도 했을 나이가 되니 병도 다르게 보인다. 확실한 것은 생활, 삶을 사랑하고 즐기는 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암수술과 항암 치료 과정을 보내느라 이른 봄부터 짙푸른 녹음까지 화려한 계절. 나는 모처럼의 휴식, 선물을 받았다. 마음고생, 몸고생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가족들과 의료진이었다. 수술 후 많이 걸어야 한다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공원을 산책하면서 찬란한 계절과 생명과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다. 정말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 병에 감사했다. 이때 난 박경리 선생님의 시 삶을 떠올렸다. 대개 소쩍새는 밤에 울고 뻐꾸기는 낮에 우는 것 같다. 불 뽐는 언덕에 노란 고들빼기꽃, 파고드는 벌 한 마리, 애달프게 우는 소쩍새야, 한가롭게 우는 뻐꾸기, 모두 한 목숨인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곳, 허허롭지만 따뜻하구나.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한가. 이 시의 전문이 내 가슴에 와닿게 된 것은 오로지 병 때문이었다. 생명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가 어렴풋하게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정말 큰 선물이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온 병이 남은 인생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고통이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깨달음을 얻어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라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햇빛만큼 찬란하다 하는 것을 생각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되었으니 지금 체험한 질병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며 별도 달도 지고 나면 해가 뜨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둠 뒤에 반드시 태양이 떠오르며 병에 걸렸었더라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선물이다. 언젠가는 추억할 그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모두 다 달라야 멋진 세상이고 그렇게 다르게 살아감으로써 그 개인이 갖는 독특한 삶의 향기가 나는 법이다. 인간의 용기, 수치심, 공감 등을 연구한 미국 휴스턴 대학 교수인 브레네 브라운은 마음 가면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은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자신의 힘든 감정을 숨기면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감정도 속으로 숨어든다는 브레네 브라운의 말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 더 마음 깊이 다가온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가면을 쓰지 않고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이 두고두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200살까지 산다는 것은 재앙. 호모 헌드레드라는 용어는
유엔의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100세를 넘어서까지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라는 말로 사용된 용어이다. 노화 유전자를 없애면 평균 수명이 200살이 넘는 삶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너무 오래 살까 걱정되기도 한다. 200살은 그만두고 100세 시대를 사는 호모 헌드레드도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 수입을 증가시킬 재원 마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평생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행복하고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 습관이 더 중요하다. 긍정적인 마음 습관은 잘 웃기, 친절하기,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기,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하기, 자신의 장점 알기, 어려운 일에도 도전해 보기 등으로 어린 시절부터 몸과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습관이다.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고 마음에 새겨 많이 웃으며 살 수 있다면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도전을 받아들이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이를 습관화한다면 세상은 바로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의 것이 된다.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테지만 긍정적인 마음 습관은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고 바로 그들의 운명마저도 바꿀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부모로 살아야 아이들과 함께 가는 인생길에 좋은 친구며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다. 노인 자살의 주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비해 노인들의 피로, 식욕저하, 수면장애, 집중력 감소, 무가치함에서 출발하는 우울감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활발하지 않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도 자녀와 동거하려 하지 않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73%라는데 노년은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므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나오리라 생각되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것도 어려운데 200세까지 장수하는 것은 재앙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는 것이 예술이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문득 사랑을 느낄 때가 있고 누군가와의 한 번의 입맞춤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기에 인생을 예술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살림 사는 것이나 아이 키우는 것, 심지어 돈을 받고 일하는 직장 생활도 내가 의미를 찾아가며 즐겁게 살아야 한다. 그저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즐기며 살다 보면 나라는 인생의 작품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예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삶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사는 사람에게는 사는 것이 예술이 되는 것이다.